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순진한 미소 뒤에서 당신의 약점을 갈갈이 찢고 달콤한 칭찬으로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계는 냉혹하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눈부신 선의가 아니라 차갑게 벼린 지혜, 즉 적을 앞서 꿰뚫는 통찰과 스스로를 지켜내는 냉철한 기술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삶은 거대한 전쟁터이고 살아남는 자는 무기가 아니라 판단력을 든 자다. 이 글은 당신의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불태우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착하면 된다라는 환상을 단숨에 박살낼 것이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 스스로 운명을 지는 자로 거듭날 시간이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이를 경계하라. 그 미소는 신뢰의 신호가 아니라 접근 권한을 따내기 위한 사회적 해킹의 전조일 수 있다. 그들은 칭찬과 공감으로 라포를 과속 형성하고 선의의 요청을 가장해 의사결정 라인과 정보 루트를 파악하며 사소한 부탁으로 호의를 시험하고 한번 수락하면 점차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문턱 올리기를 시도한다. 첫 대화에서 과도한 디테일을 공유하며 우리끼리만을 반복하는 자, 빠르게 공통의 적을 제시해 편 가르기를 유도하는 자, 타인의 발언을 과장 요약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자, 회의록, 메신저, 잡담을 교차 인용하며 미묘한 불일치를 만들고 그 틈으로 영향력을 밀어넣는 자를 특히 조심하라. 진짜 의도는 언어보다 리듬에 드러난다. 질문은 길고 결론은 짧은가? 웃음은 입가에만 있고 눈가의 미세 근육은 정지해 있는가? 타이밍은 당신의 일정이 급박할 때를 노리고 있는가? 지금 당장과 대신 책임은 내가 질게를 한 세트로 들이밀며 판단을 서두르게 만드는가? 방어는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절차로 완성된다. 첫째, 모든 민감 커뮤니케이션은 구두가 아니라 기록과 체크리스트로만 처리하고, 둘째, 비공식 요청에는 공식 채널을 권하고, 셋째, 정의되지 않은 범위, 모호한 기대 아웃컴, 불명확한 책임가 있는 제안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라. 넷째, 칭찬, 공감, 긴급성의 3요소가 동시에 등장하면 즉시 속도를 늦추어 재확인 질문을 던져라. 탐지에는 소형 진단 질문이 유효하다. 이 제안을 통해 당신 팀이 얻는 구체적 지표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로그와 증빙으로 복귀할 수 있나? 지금 채널 대신 공용 이슈 트래커에 올려도 되는가? 여기에 선이라면 기꺼이 투명성을 수락하지만 의도가 불순하면 장황한 변명과 인신적 호소로 전환한다. 관계 경계는 숫자로 관리하라. 대면은 15분 단위 의제 1개, 결정 1개로 제한하고 후속은 비동기로, 개인 연락처 대신 공용 메일을, 일회성 예외는 한 번이 아니라 영회로, 선물, 식사, 호의는 상호주의의 빚을 만들지 않도록 공개 규정과 한도를 명문화하라. 소문 편판을 다룰 때는 즉각 반박 대신 출처, 사실, 영향 조치의 4절차로 정리해 공유하고 개인을 논하지 말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논하라. 미소의 힘을 역이용하려는 시도에는 당신도 표정으로 맞불을 놓지 말고 일정, 문서, 지표로 응답하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3가지 규율을 각인하라. 속도를 통제해라. 상대가 박자를 정하게 두지 말 것. 맥락을 통제해라. 대화는 반드시 기록 가능한 공간에서만. 정의를 통제해라. 용어, 범위, 책임을 문장으로 잠글 것. 웃는 얼굴은 환대의 징표가 아니라 협상 신호다. 미소에 반응하지 말고 구조에 반응하라. 이것이 착함이 아닌 지혜로 살아남는 첫 관문이다. 약점은 타인의 공공재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 영역이다.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도구가 되고 도구는 언제나 사용된다. 첫째, 상처 인벤토리를 작성하라. 경, 재정, 관계, 평판, 기술, 감정의 6영역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촉발 요인, 악용 가능 시나리오, 회복 비용을 적는다. 둘째, 등급 분류를 적용하라. C1 공개 가능 정보, C2 제한 공유, C3 고위험기 절대 비공개. C3, C4는 평생 구두 공유 금지, 문서화 금지, 디지털 흔적 제로 원칙을 적용한다. 셋째, 하소연 금욕제를 도입하라. 피로, 분노, 슬픔이 최고조일 때 인간은 정보 절제를 잃는다. 감정이 고조된 시간에는 메시지, 통화, 회의를 24시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손으로 쓰는 사실 판단, 감정 분리 카드, 사실만 기록 평가 금지, 감정은 3단어 이내로 자기 정리를 한다. 넷째, 노출 프로토콜을 정하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공유할지 미리 스크립트화하고 한번 말한 문장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즉흥 변형 금지. 다섯째, 미끼 정보 디코이를 준비하라. 저위험, 저가치의 사소한 약점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호기심과 소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고가치 정보는 침묵으로 숨긴다. 인간의 관심은 빈칸보다 작은 떡밥에 더 쉽게 달라붙는다. 여섯째, 평판 방화벽을 구축하라. 루머가 생기면 즉시 반박하지 말고 4요소, 출처, 검증 가능한 사실, 영향, 조치로 단문 공지를 배포하고 이후 1절 추가 코멘트를 중단한다. 논쟁은 불을 키우고 공지는 불을 먹는다. 일곱째, 상징을 관리하라. 약점이 보이는 곳은 언어가 아니라 패턴이다. 지각, 변명, 우유부단, 과소비, 과음처럼 반복되는 일상 패턴은 약점의 간판이므로 가시 행동을 먼저 교정하라. 시간 엄수, 짧은 답변, 작은 금욕의 일관성. 여덟째, 인맥 위생을 시행하라. 경계가 느슨한 사람, 비밀을 거래 가치로 쓰는 사람, 타인의 불행에서 활력을 얻는 사람을 접촉 차단 목록에 올리고 장기적으로 신뢰가 검증된 3인의 안전 서클만 유지하며 그마저도 C2 범위까지만 허용한다. 아홉째, 디지털 절제는 생존 기술이다. 위치 공유, 사진 메타데이터, 결제 캡처, 캘린더 제목, 협업 툴 코멘트는 모두 정보 광산이다. 기본값을 사적 공유 전환이 아니라 공유 사적 전환이 되도록 시스템 설정과 습관을 재배치하라. 프로필 공개 범위 축소, 채널별 알림 권한 템플릿, 민감어 자동 치환 필터. 열째, 법 절차의 방패를 익혀라. 조직 내 민감 이슈는 반드시 공식 채널, 회의는 아젠다, 결정, 오너 기한을 남기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비밀 유지 계획과 접근 권한 최소화 원칙, need to know를 기본으로 한다. 도덕적 호소는 약점을 넓히고 절차적 합의는 약점을 좁힌다. 11째, 내러티브 선점을 하라. 약점의 본질이 아니라 맥락을 재정의하면 공격각이 사라진다. 실패를 학습 투자, 공백을 전략적 유해, 부족을 집중 선택으로 번역하는 표준 문장 세트를 준비하라. 그러나 숫자 팩트는 반드시 진실과 합치. 12째, 신체 정신 루틴으로 누수를 막아라. 수면, 운동, 영양, 호흡, 명상은 심리적 누설을 줄이는 최저비용 방화벽이며 피로는 혀를 길게 만들고 불안을 길게 만든다. 피곤하면 말을 줄이고 흔들리면 움직임을 줄이고 결정은 다음날 오전으로 미룬다. 끝으로 기억하라. 상처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위험이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적 개방의 기술이며 당신의 존엄과 전략은 말수가 아니라 경계선에서 시작된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외부 자극일 뿐 자존은 내부 설계다. 오늘의 박수는 내일의 야유로 바뀌고 오늘의 야유는 내일의 박수로 뒤집힌다. 그러니 평판의 파도에 서핑하되 익사하지 않도록 원칙과 루틴을 꽉 쥐어라. 먼저 정의를 세운다. 나의 자존, 원칙, 실력, 일관성. 여기서 원칙은 왜를, 실력은 어떻게를, 일관성은 매일을 보증한다. 외부 평가를 받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5 필터로 선별하라. 출처의 신뢰도, 전문성, 이해관계, 의도, 개선, 조종, 책임성, 결과에 동행하는가, 검증 가능성, 팩데이터, 구체성, 행동으로 번역되는가. 5 중 셋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소음으로 분류해 폐기한다. 감정 안전장치를 장착하라. 48시간 룰, 크고 작은 평가에 대한 공식 답변은 48시간 이후, 심박 수면이 깨진 날은 의사결정 금지, 도파민 피크 상태, 수상 바이럴에서는 전략 변경 금지. 관객과 고객을 구분하라. 구경꾼의 박수는 변덕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의 피드백만이 설계 입력값이다. 모든 의견을 숫자로 번역하되 좋아요는 지표가 아니고 재구매, 재참여, 문제 해결 속도만이 지표다. 내부 스코어보드를 운용하라. 결과 지표 수상은 주간에만 보고 매일은 선행 지표 3개만 본다. 집중시간, 깊은 작업 산출물, 고품질 피드백 득수. 이렇게 해야 박수 야유의 변동성을 흡수한다. 칭찬을 관리하라. 고평가를 받는 날일수록 목표를 상향하지 말고 프로세스 개선 백로그를 연만 추가하며 보상은 조용한 반복으로 지급한다. 스스로를 과잉 포장하는 순간 내일의 반작용이 벌써 시작된다. 비난을 처리하라. 즉각 반박 대신 논점, 근거, 데이터, 결론, 문장 메모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적 공간에 동일 문장을 복붙한다. 즉흥 확장 금지. 논쟁은 상대의 무대를 키우고 기록은 내 무대를 단단하게 한다. 정체성과 성과를 디커플링하라.
실패는 사건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X 실험에서 가설 Y를 기각했다로 기술하라. 이 문장 구조가 자존을 보호하고 학습을 가속한다. 정보 다이어트를 하라. 나를 언급한 모든 알림을 끄고 주 1회 리더 요약만 받으며 루머는 루머 채널에서만 소멸시킨다. 소음의 총량을 줄이는 게 곧 자존의 이자율을 높이는 길이다. 자기 대화 스크립트를 준비하라. 나는 A의 원칙을 지키며 B의 실력을 매일 1% 개선했고 그러니 C의 결과는 시간 문제다. 이 문장을 아침에 소리내어 한 번, 저녁에 기록으로 한 번 반복하라. 마지막으로 루틴을 잠가라. 월요일 아침에는 한 주에 단 하나의 승부만 정하고 매일 저녁에는 소음 로그를 지우고 핵심 습관 점수를 남기며 분기마다 원칙을 재검증한다. 평판은 시장 가격이고 자존은 준비금이다. 시장은 출렁여도 준비금이 두터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방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이다. 대형 사고는 언제나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므로 우리는 느슨함을 계측 가능한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 가장 먼저 방심 트리거를 규정하라. 반복 성공으로 인한 무감각, 과도한 일정 압박, 멀티태스킹, 수면 부족, 과도한 칭찬과 주목, 이번만, 그 정도면 같은 자기 합리화 문장. 다음으로 미세 신호를 수집하라. 확인 질문이 사라지고 왜, 무엇, 어떻게가 줄어든다. 회의가 만장일치로 지나가며 이견 제로. 로그가 줄고 결정의 흔적 빈약, 체크리스트 누락이 증가하고 항목 스킵. 업무 템포가 외부 긴급성에 종속될 때 이 신호 5 중 3이 관측되면 속도 제한을 즉시 발동한다. 1분 경계 루프를 도입하라. 핵심 행위 전, 중, 후 각각 20초씩 멈춤. 확인 표주 Verify Return을 실행하며 확인 단계에서 단 3문장을 묻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가정은 검증됐는가? 오류를 유발할 단 하나의 단계는 어디인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프리모텀 사전 사망 보고서를 간단히 붙여 제목. 이 결정이 실패했다면 이유는 경고 등 앞서 말한 미세 신호 중 무엇이 먼저 켜질까? 완화 전략 한 줄 롤백을 적고 문서가 5줄을 넘기면 과도 복잡 신호로 간주의 범위를 축소한다. 레드팀 1인 제도를 상시화하라. 회의마다 공식 반대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만은 구조적으로 반박할 의무를 진다. 반박이 없다면 회의는 실패. 권한 분리를 철저히 하라. 생성자, 검증자, 승인자를 분리하고 승인자는 결과가 아닌 가정 데이터 리스크 진술만 본다. 킬 스위치를 제품 프로세스마다 명시하라. 오류율 X% 초과, 주요 가정 비검증, 비가시 결정 경로 탐지 시 자동 중단하고 재개 조건을 사전에 수식으로 기록한다. 템포를 통제하라. 외부의 긴급성은 당신의 표준 작업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며 모든 긴급 요청은 받음, 정의, 제시간 산정, 확정의 4단계로만 이동한다. 일정 주권을 잃는 순간 판단은 구멍난 양동이가 된다. 방심 지표를 수치화하라. 주간 체크리스트 누락률 총 항목, 회의록 없는 결정 비율, 추정 대충 같은 모호어 빈도, 계획 대비 편차, 일정, 품질, 비용, 니어미스 보고 건수, 낮을수록 은폐 위험으로 구성된 방심 지수를 만들고 임계치 초과 시 개발, 출시, 계약을 자동 지연한다. 로그의 음영 구간을 없애라. 오프채널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정은 제목, 가, 책임, 기한 4요소만으로 요약해 공용 저장소에 남긴다. 체크리스트는 사고방식의 대체물이 아니라 기억 보조장치이므로 모든 항목에 왜 필요한가? 한 줄 근거를 붙여 맹목 수행을 방지한다. 마지막 60초를 제도화하라. 배포, 서명, 발송 직전 60초의 역방향 검토. 이 결정이 틀렸다면 가장 빨리 드러날 증거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먼저 알릴 것인가? 즉시 이론은 무엇인가를 묻고 답이 막히면 실행을 중단한다. 피로 흥분 잠하는 방심의 삼두마차다. 카페인, 알코올, 박수직 후 12시간은 크리티컬 결정을 금지하고 수면 6시간 미만, 연속 회의 3회 초과, 알림 폭주 상태에서는 업무를 관찰 모드로 전환한다. 성공은 최고의 적이다. 히트율이 오를수록 탐색은 줄어든다. 분기마다 혼선 훈련, 모의 장애, 모의 침투 역할 교환을 실시해 자동화된 자신감을 깨뜨리고 근거 없는 낙관을 발견하면 가정 목록을 재검증한다. 개인 차원의 경계는 환경으로 만든다. 알림은 배치 처리, 깊은 작업 시간은 캘린더로 봉인, 자리 비움 때 화면 잠금 자동화, 산만함 유발 앱은 근무 시간 차단.
내가 틀렸다면을 하루 한번 크게 말하고 반증을 찾는 습관을 보상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균열은 막는 것이 아니라 즉시 메우는 것이다. 작은 틈을 발견했을 때 가장 용감한 행동은 진행이 아니라 중단이며 우리의 목표는 긴장된 평온이다. 안전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절차의 부산물이고 방심은 악의가 아니라 설계 미비의 결과다. 성급함은 실패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단기 시야피야. 눈앞의 확실성만 확대하고 옆길의 고가치 선택지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핵심은 속도, 시약, 리스크의 삼각균형. 빠르게 가되 넓게 보고 넓게 보되 치명 리스크를 먼저 봉인한다. 첫째, 주변 시야 프로토콜을 설치하라. 모든 결정 전에 90초만 측면 질문 3가지를 던진다. 이 목표를 우회 달성할 더 싼 경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성공 후 벌어질 2차 효과와 숨은 비용은? 이 90초가 성급함을 해체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다. 둘째, 퍼리퍼럴 스캔을 의식화하라. 작업 단위마다 3-33 리듬을 적용한다. 3분 스캔, 대안제약, 기회기록, 30분 설계, 범위, 마일스톤 의존성, 3시간 실행, 집중 디버크. 스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길옆에서만 한 항목을 고른다. 새 공급자, 비주류 채널, 비표준 협업. 보물은 중앙 통로에 진열되지 않는다. 셋째, 포모를 수치화에 제압하라. 하이프, 긴급, 군중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 즉시 옵션 가치 계산으로 전환. 지금 진입의 가치보다 기다림이 들리는 학습 가격 정보의 이득이 크면 지연이 답이다. 이를 위해 예약 가이스, 최대 손실, 최소 샘플, 3변수를 사전에 정해 자동 의사결정하게 하라. 넷째, 바벨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80%는 저리스크 고반복 루틴, 20%는 고리스크 고보상 탐색, 단소액 짧은 실험 빠른 종료 원칙. 성급함은 전량 베팅에서 나온다. 분할은 조급함을 무력화한다. 다섯째, 시간 차익 거래를 해라. 모두가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 즉흥 결정은 피하고 정보가 싸지는 비혼잡 시간대에 비교 협상 설계를 수행한다. 지금 바로는 상대의 시계다. 내 시간표로 옮겨오면 평균 성능이 오른다. 여섯째, 의사결정 모형을 얇고 빠르게 유지하라. 복잡한 프레임워크 대신 문제, 대안, 가정, 역검증 포인트, 4줄 캐스케이드를 사용하고 각 대안에 대해 단 하나의 반증 실험만 설계한다. 성급함의 핵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과도한 가정 생략이기에 역검증 한 줄이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준다. 일곱째, 선택의 모멘텀을 관리하라. 첫 승인을 얻은 뒤 관성으로 몰아치는 추가 요청을 슬라이딩 도어 질문으로 막는다. 지금 이 단계에서 멈추고도 성과의 80%를 보존할 수 있는가? 추가 20%가 진짜 핵가치인가 아니면 치장인가? 성급함은 조금 더해서 폭발한다. 여덟째, 시야 가치 매트릭스를 운영하라. 모든 기회를 가시성항 측면 다 가치 저 이카이로 놓고 팀 리소스의 20%를 측면 고가치 칸에 고정 투자한다. 중앙 저가치 업무는 자동화 아웃소스로 축소하라. 좁은 시야를 넓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 슬롯이다. 아홉째, 결정을 지연하고 실행은 가속하라. 판단은 T+12분 지연 버튼으로 충동을 시키고 일단 정해지면 24시간 안에 첫 산출물을 내서 학습 속도를 끌어올린다. 성급함의 해독제는 느린 결정, 빠른 실험이다. 열째, 측면 신호에 레이더를 깔아라. 고객의 비정상 사용 패턴, 무응답 세그먼트, 자주 실패하는 케이스, 상위 1% 마니아의 변칙 피드백 같은 주변 신호를 주간 리포트로 추적하고 여기서 최소 한 건을 다음 스프린트의 사이드 퀘스트로 승격한다. 보물은 통증과 집착의 변두리에 묻혀 있다. 11째, 언어를 교정해 성급함을 봉인하라. 팀 금치거를 정하라. 빨리 대충. 이번만 예외. 다 알잖아. 나중에 정리. 이 말이 나오면 모두가 60초 멈추고 정의, 범위, 품질 기준을 재기록한다. 조급한 언어는 조급한 결과를 낳는다. 12째, 리더는 템포 메이커다. 회의는 25분 캡, 의제 1개, 결정 1개, 대안 2개, 역검증 질문 1개로 끝내고 회의 후 15분은 옆길 스캔 전용으로 봉인한다. 리더가 측면을 보지 않으면 팀은 평생 중앙복도만 뛴다. 마지막으로 새기자. 성급함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다. 미지의 보상은 항상 길 옆에서 손짓한다. 당신의 임무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는 것, 보았다면 작게 시험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싸게 사는 것이다.
이 리듬을 지키는 자만이 보물을 잃지 않는다. 인간은 7년마다 껍질을 벗는 동물이다. 문제는 많은 이가 변화를 당하고만 있다는 것. 우리는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7년 설계표를 작성하라. 층위를 세 가지로 분해한다. 정체성, 왜, 어떻게, 맥락, 어디서 누구와, 그리고 각 층위의 만기 일자를 붙인다. 연화 1년은 해체 단계, 파괴 목록을 만든다. 직함, 역할, 습관, 관계 중 수명을 다한까지를 버리고 가치와 연결된 세 가지만 남긴다. 일라 2년은 탐색 단계, 매 분기 90일 실험 2개, 새 문제 영역, 새 도구, 새 네트워크 중 최소 하나를 포함. 3, 4년은 증폭 단계, 성공 신호를 시스템으로 고정,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측정 지표, 대체 가능 인력으로 모듈화. 5, 6년은 이탈 준비 단계, 핵심 사업 직무의 자동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후계 대체 경로, 수익원 다변화를 수치로 확정. 7년째는 사무식과 게시식을 하루에 끝낸다. 감사, 폐기, 계승을 각각 연문장으로 기록하고 이전 사이클의 명예로운 실패 3가지를 다음 사이클의 설계 과정으로 이월하라. 모든 사이클에는 역량 바벨을 적용한다. 70%는 현금 창출 핵심, 20%는 고위험 탐색, 10%는 와일드카드, 전혀 무관하되 에너지와 호기심을 크게 당기는 것. 성급함이 아니라 주기적 전환이 성장을 만든다. 관성 비용을 수치화하라. 만족도, 에너지 회복 속도, 수면, 운동, 집중 후 회복 시간을 분 시간으로, 성과 대비 피로, 한 단위 성과당 소모 체감 리스크, 단일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릴 확률. 내 지표의 이동 평균을 분기마다 기록하고 2분기 연속 악화 시 역할, 시장, 도구 중 하나를 즉시 교체한다. 정체성 회계를 도입하라. 나는 누구인가를 12단어 포지셔닝 문장으로 쓰고 나는 대상이 문제를 방법으로 해결해 가치를 만든다. 이 문장을 6개월마다 갱신하며 단어 3개 이상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은 변화를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맥락 재정렬을 습관화하라. 문제 정의, 고객, 매체, 플랫폼, 룰, 5축을 매년 QSM에 재평가하여 옮겨야 할 경기장을 결정하고 이동이 결정되면 180일 전부터 탈피 예산, 시간, 현금, 명성 손실 허용치를 책정한다. 부채 상환표를 써라. 기술 부채, 불안정한 도구, 관계 부채, 신뢰 깨진 맹정, 정치적 종속, 건강 부채, 수면, 호흡, 자세, 검진 미루기를 분류해 매 분기 1종목씩 제로화한다. 성장의 적은 부족이 아니라 누수다. 무지맵을 만든다. 지금 모르는 것, 모르는 줄도 모르는 것,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에 3칸을 채우고 각 칸에서 분기마다 한 항목을 실험으로 끌어내려라. 미드사이클 3점검을 의뢰로 삼아라. 미래의 나와 인터뷰를 한다는 설정으로 무엇을 그만두었나, 무엇이 과대평가되었나, 누구와 시간을 더 보냈나, 어디에서 돈을 잃고 지혜를 얻었나 등에 답하고 답변에서 명사를 동사로 번역해 즉시 행동 항목으로 옮긴다. 환경 쉐딩을 실행하라. 사람 실투, 비밀 거래, 소모적 비교를 습관화한 연결은 컷, 공간 쉐딩, 깊은 작업을 방해하는 물건 알림 앱을 제거, 언어 쉐딩, 원래 그렇지, 언젠가에 같은 관성어 금지로 하루의 마찰을 낮춘다. 사이클 지표를 운영하라. 신규 시도 비율 10일 전체 행동 중 신종 행동 비중, 호기심 지수, 자발적 학습 시간, 총 여가 시간, 전이 가능 역량수, 2산업 이상에서 쓰일 스킬의 수, 대체 가능성 지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성과가 유지되는 비율. 이 네 지표가 상승하면 당신의 다음 7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미룰 핑계를 제거하라. 이직, 이사 전환 같은 데 큰 이동은 혼란이 아니라 설계된 성장의 엔진이며 주기적 혼란 없이는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밤 7년 설계표의 첫 줄을 쓰고 내일 아침 파괴 목록의 첫 항목을 지워라. 진짜 성장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에서 시작된다. 진실은 내용이 아니라 벡터다. 의도와 전달 방식, 맥락을 곱해 만든 방향과 힘이며 날 것 그대로 던지면 정보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밀도로 말할지를 설계해야 한다. 먼저 5개 관문을 세워라. 필요성. 이 진실은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가? 당사자성. 직접 영향받는 사람에게 우선 말하는가? 타이밍, 감정, 체력, 리스크가 낮은 시간대인가? 장소, 기록이 남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방식, 서면, 대면, 전화 중 열감에 맞는 채널인가. 5 중 하나라도 막히면 보류, 분해, 재포장한다. 진실은 급이 있다. 운영 진실, 사실 지표열차, 전략 진실, 가정, 리스크 우선순위, 채성 진실, 가치, 관계, 신뢰. 급이 높을수록 속도를 늦추고 완충제를 늘려야 한다. 진실 캡슐로 포장하라. 관측 가능한 데이터, 근거, 출처 방법, 영향, 너 팀에 미치는 구체 효과. 대안, 선택지 3개, 요청, 다음 행동 1개. 순으로 단문 구성하며 형용사는 빼고 숫자와 명사로만 쓴다. 말문을 여는 기술은 간단하다. 허가 구하기. 지금 민감하지만 중요한 얘기 괜찮을까요? 공통의 목적 합의. 우리가 같은 목표라면. 준비도 탐색.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핵심 한 문장, 침묵 5초. 이 리듬이 방어를 낮춘다. 비판이 필요한 진실은 나 메시지로만 발사하라. 나는 A 상황에서 B를 관측했고 그 결과 C가 발생해 D가 필요합니다. 라벨리 인신 동기 추정은 금지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칸도어 스크립트를 써라. 컨텍스트, 맥락, 의도, 원칙, 기준선, 사실, 옵션스, 대안, 레드라인스, 비가역 금지선. 특히 레드라인스를 문장으로 잠그면 진실이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공개, 비공개의 경계는 피해 최소화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자의 신상, 건강, 법적 사안을 포함하면 익명화, 집계화 후 공개하고 개인 식별 위험이 남으면 공개를 연기한다.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침묵은 권리다. 침묵을 행사할 땐 경계 문장으로 정중히 닫아라. 그 부분은 지금 논의 범위 밖이라 답변을 유예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채널에서 다루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T-SAP, T-엄사 3회 예고로 충격을 분산하라. 하루 전 기대치 세팅, 당일 핵심 사실 대안 제시, 다음날 질의응답과 지원책 확정. 이 구조가 루머의 진공을 막는다. 협상에서의 진실은 상대를 누르는 카드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푸는 지도여야 한다. 가정 목록을 공유하고 반증 가능 지점을 먼저 내놓으면 상대는 방어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된다. 리더의 예측은 단정이 아니라 확률이다. 신뢰 구간과 실패 시 대응을 함께 발표하라. 성공 확률 60%, 실패 시 X로 전환, 임계값은 Y. 숫자 없는 진실은 신념일 뿐이다. 법 윤리 리스크가 깔린 진실은 절차로만 운반하라. 이해상충 신고, 내부 고발 채널, 법무 동석, 정의감으로 질주하면 피해가 확산된다. 피드백의 진실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작은 사실을 자주, 같은 포맷으로, 같은 시간에 예측 가능한 패턴은 방어를 무디게 한다. 상대의 준비도를 계속 샘플링하라. 확인 질문 3개,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다음 24시간에 가능한 행동은로 흡수율을 측정하고 흡수율이 낮으면 강의가 아니라 회복을 제공하라. 휴식 자료. 기록은 방패다. 감정이 높았던 대화 뒤에는 수문장 요약을 남겨 오해의 불씨를 제거하고 사실, 해석, 감정, 요청, 합의로 구획해 쓴다. 무엇보다 기억하라. 진실은 칼이 아니라 수술 도구다. 절개선은 짧게, 출혈은 적게, 회복 계획은 분명하게. 당신이 선을 지키면 진실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체력을 만든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며 진실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계하라. 권력은 직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설계된 무기에서 나온다. 당신이 들고 다녀야 할 3가지 무기는 예리한 판단력, 상황 적응의 유연성,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우아함과 유머이다. 먼저 판단력은 직감이 아니라 절차다. 관측, 해석, 결론, 배팅의 짧은 루프를 돌리되 결론 전 90초를 투자해 가정 목록을 한 줄로 쓰고 반증 포인트 하나를 붙여라. 의사결정은 가정 A가 참이라면 선택 X, 거짓이면 선택 Y의 형태로 잠그고 실행 후 24시간 내에 관측치를 업데이트해 배팅 크기를 조정하라. 고통을 줄이려면 결정 전 2문장으로 요점 먼저를 작성하고 결정 후 5줄 판단 로그, 문제, 대안, 선택, 가정 다음 신호를 남겨 학습을 자산화하라. 유연성은 원칙을 버리는 변신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세 전환이다. 회의, 협상, 갈등에서 속도, 온도, 채널의 3축을 조절하라. 속도는 말의 박자와 의제의 템포, 온도는 감정의 강도와 어조, 채널은 대면, 서면, 비동기의 선택이다.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페이싱으로 시작해 상대의 속도, 용어, 관심사, 반사, 리딩으로 넘어가라. 정의, 프레이밍, 결론의 문장을 당신 언어로 재구성. 전술 자세는 6가지를 준비하되 상황 신호로 스위치하라. 설계자,
문제 제정의가 필요한 초입, 조정자, 이해관계가 꼬인 중반, 교사, 모델을 통일해야 할 때, 수도사, 잡음이 심할 때 침묵과 간결함으로 리셋, 사냥꾼, 결정이 지연될 때 좁은 선택지로 압축, 외교관, 관계 리스크가 큰 마감 국면. 매력은 타고나는 마력의 향연이 아니라 존중, 명료, 절제의 합성물이다. 우아함은 상대의 자존을 긁지 않고 요구를 관철하는 기술이므로 대화는 인정, 요약, 제안, 선택의 4스텝으로 설계하라. 상대의 노고 입장을 먼저 인정하고 사실과 의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대안을 2-3개로 제시하고 선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쥐어라. 이때 단어는 짧고 동사는 정확해야 하며 공적 자리에서는 공로를 과잉 배분하고 책임은 선제 수용하라. 크레딧은 퍼지고 신뢰는 모인다. 유머는 분위기를 가르는 스위치다. 금지구역을 기억하라. 안전지대를 선호하라. 가벼운 자기 아이러니, 상황 관찰, 긴 긴장 명령. 발화는 짧게 하고 침묵을 길게 가져가며 웃음의 크기보다 어깨 이완, 발언 참여도, 회의 길이 단축 같은 생산성 지표로 효과를 측정하라. 유머는 승리를 과시하는 폭죽이 아니라 협업의 윤활유다. 매력의 물리학을 의식하라. 신뢰의 능력, 온기, 감, 일관성. 능력은 결과로 증명하고 온기는 주의 깊은 경청, 맞춤형 칭찬, 기대 관리로 전달되며 일관성은 시간 약속, 메시지 포맷, 감정 안정성으로 드러난다. 처음 30초는 관찰, 사소한 긍정, 의제 한 줄로 시작하고 목소리는 느리게, 낮게, 짧게로 조율한 뒤 질문을 던지고 3초의 고요를 허락하라. 침묵은 권위의 그림자다. 협상에서는 매력을 지렛대로, 판단을 안전장치로 쓰라. 상호 호혜의 설계를 전면에 두고 당신의 최저선과 후퇴선을 미리 문장으로 잠근 뒤 테이블에서 가정 목록을 공유하고 상대가 쉽게 반증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제시하면 방어자는 설계자로 변한다. 유연성은 여기서 빛난다.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원인을 고집하라. 가격이 아니라 리스크 분담, 현금 흐름 타이밍, 품질 보증 같은 원인을 재조합하여 합의 공간을 넓혀라. 이 무기들이 조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3가지 안전핀을 꽂아라. 원칙 선언문 1장, 금지선, 공평성, 투명성, 주간 리스크 리뷰, 내 행동이 상대의 자율성, 시간 평판을 침식하지 않았는가, 동료 피드백 신문장, 말투 속도, 공로 배분, 반대 허용 정도를 정기 수집하라. 훈련은 화려할 필요 없다. 매일 아침 판단 체력 5분, 가정 뒤집기 1개, 유사사례 비교 1개, 점심 전 유연성 드릴 3분, 역할 바꾸기, 주장자만 통기제 프레이밍, 회의 전 유머 노트 3줄, 관찰 1줄, 자기 아이러니 1줄, 안전 멘트 1줄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내 무기는 누구를 다치게 했는가, 누구를 살렸는가를 기록하라. 기억하라.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며 매력은 천성이 아니라 루틴이고 유머는 관계의 체온 조절 장치다. 이 3가지를 설계한 자가 영향력을 갖고 영향력을 지닌 자가 권력을 가진다. 착함은 호감의 시작이지만 지혜로 설계된 무기만이 결과를 바꾼다. 벗은 취미가 아니라 성장 엔진이다. 사람 선택이 곧 문제 선택이고 문제 선택이 곧 운명 선택이므로 교제는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상향, 수평, 하향의 삼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상향은 현재 나의 한계를 뚫어줄 멘토, 스킨 인 더 게임이 있는 실전가로, 수평은 같은 전장에 서서 데이터를 교환할 동료로, 하향은 내가 가르치며 학습을 가속할 제자로 구성한다. 멘토는 유명세가 아니라 전과로 고른다. 3번 이상 재현 가능한 성과, 실패의 공개 기록, 원리 설명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첫 만남에 당신의 실패에서 내가 베껴야 할 한 가지를 묻고 그 답을 7일 안에 실행해 리포트하라. 행동으로만 다음 대화권을 얻어라. 수평 동료는 나와 겹치되 완전히 같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유사하지만 도메인, 도구, 고객이 다른 사람, 서로의 맹점을 교차 수정할 수 있는 이들로 마스터마인드 4인 셀을 만들고 월 1회 90분만 모여 목적, 지표, 가정, 다음 실험을 같은 포맷으로 공유하라. 대화의 통화는 지적 흥분이 아니라 실행 항목이며 회의가 끝날 때 각자 흰개 실험, 흰개 중단, 흰개 연결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셀을 재편하라. 제자는 거울이다. 내가 체화하지 못한 개념은 가르칠 수 없으니 주 1회 30분 리버스 티칭으로 막힌 개념을 설명해보라. 입에서 더듬거리는 부분이 곧 공부의 구멍이다. 만남의 장소를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소비형 네트워킹, 명한카에서 생산형 네트워킹, 공동 독서, 공동 실험 오픈노트로 이동하고 모임의 품질을 대화 수익률로 측정하라. 1시간 대화 후 생긴 행동 항목수, 경로 수정 횟수, 새 데이터 포인트 수, 72시간 내 실행률이 낮다면 관계의 형식을 바꿔라. 질문이 실력이다. 칭찬 대신 메스를 들고 무엇이 작동했나? 재현 조건은, 실패 확률은, 대체 가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15분짜리 일을 물어라. 정보 추출이 아니라 공동 설계를 목표로 하라.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다. 약속 시간 준수, 피드백의 규칙성, 공로 배분의 후함, 실패 공유의 용기. 내 항목을 8주 동안 관찰하고 4가지 중 2가지 이상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교제의 밀도를 한 단계 낮춰라. 롤모델과 우상을 구분하라. 우상은 이미지 소비를 부르고 롤모델은 행동 모방을 부른다. 그러니 사진을 모으지 말고 루틴을 복제하라. 기상 집중, 복귀, 독서의 구체 시간표. 모방이 30일을 넘기면 변형을 시작하라. 연결의 경제학을 이해하라. 호의는 소액, 빈번, 투명이 원칙이고 빚은 오래 두면 독이 되니 받은 도움은 72시간 내 미니 성과, 데이터 소개로 상환하라. 한 방의 큰 호의는 관계를 휘게 만든다. 에너지 잔고를 점검하라. 만남 전후의 집중도, 기분, 몸의 긴장을 10점 척도로 기록해 평균이 음수인 관계는 뉴스레터 비동기로 전환하고 플러스인 관계는 오프라인 협업으로 승격하라. 심신의 변화를 수치로 보지 않으면 당신은 착각을 사서 산다. 배움이 있는 만남만 늘려라. 함께 읽기, 돕게 읽기, 함께 만들기, 작은 도구, 글 실험 흰개, 함께 해부하기. 결과를 수치로 복기의 3단계를 월간 의식으로 돌리고 각 단계의 역할을 번갈아 맡겨 지식의 편향을 깨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편을 함께 견디는 능력이다. 불편한 진실을 건네면 관계가 갈라지는가 아니면 강화되는가? 시간, 돈, 편판이 얽힌 작은 일을 함께 했을 때 생산성이 오르는가? 실패를 전시했을 때 조롱이 아니라 설계가 돌아오는가? 이 3가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진짜 벗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벗은 운명의 편집자이며 당신의 다음 기회, 다음 실력, 다음 수익은 결국 누구와 무엇을 함께 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교제를 우연에 맡기지 말고 의식으로 끌어올려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배움은 가속된다. 중요한 척은 껍데기이고 중요한 사람은 구조다. 중요한 사람은 조용히 큰 문제를 풀고 그 해법을 자산으로 남기고 타인이 그 자산을 통해 더 빨리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결절점이다. 중요함은 박수의 데시벨이 아니라 임팩트, 희소성, 대체 불가성, 반감기로 측정하라. 자기만족은 거울을 보며 감탄하고 자신감은 길 위에서 증명한다. 그러니 보여주기의 언어, 과장 자기 포장, 과시를 폐기하고 증명의 언어, 데이터, 반복 재현을 채택하라.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문제를 고른다. 고르는 법은 간단하다. 해결 시 타인의 시간, 돈, 건강, 안전을 크게 절약하는가? 내가 해결하기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비밀, 경험, 통찰, 네트워크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풀면 누가 뭐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문장, 코드, 프로세스로 남길 수 있는가? 이 3가지에 모두 예스가 아니면 과감히 넘겨라. 레버리지를 설계하라. 사람, 자본, 현금 흐름, 가격권, 코드, 자동화, API, 미디어, 글, 강의, 제품, 스토리. 내축이 곱해질 때 임팩트는 기하급수로 뛴다. 직무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키우는 활동에 하루에 황금 2시간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주변화하라. 중요한 시스템의 결절점이 되기 위해선 공급망을 만든다. 문제를 가져오는 채널, 문제를 푸는 공정, 결과를 배포하는 미디어, 피드백을 회수하는 루프를 한 장에 그려 매주 병목을 제거하라. 결절점은 속도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한다.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비가역적 선택은 느리게, 가역적 선택은 빠르게, 상방이 무한하고 하방이 제한된 옵션을 선호하고 학습 속도가 느린 화려함보다 학습 속도가 빠른 투박함을 택하라.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해라는 말은 대부분 타인의 시계에서 나온 조종이니 내 시계로 옮겨 계산하라. 중요함을 잠그는 3개의 일과를 각인하라. 매일 첫 시간, 북극성 문제 한 줄로 방향을 고정하고 정오전 결과물 1개로 존재를 증명하며 저녁 복귀 5문장으로 재현성을 높인다. 문제, 가정, 실험, 신호 다음. 중요한 사람은 신호를 관리한다. 의도는 조용하고 결과는 명확하게.
공로는 넉넉히 나누고 책임은 선제 수용하며 의사소통은 짧고 단단하게 요점, 근거 요청 한 문장씩 남기고 존재감은 회의 시간보다 아젠다의 선명함과 마감의 신뢰도로 만든다. 허영 지표를 거부하라. 팔로워 조회수 칭찬은 참고치일 뿐이고 진짜 지표는 재구매, 재참여, 문제 해결 속도, 결합률, 교육비용 하락이다. 숫자가 없다면 성과가 아니라 공연이다. 대체 불가성을 키워라. 모델화 공법, 체계과 표준, 문장 체크리스트 동시에 만든 사람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가 떠나도 유지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있을 때만 폭발하는 브레이크스루를 반복하라. 중요한 척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조용히 납품하는 것이다. 월 1회는 사일런트 드랍, 문서 코드 강의 툴을 배포하고 피드백을 계약처럼 수집해 다음 버전에 잠그며 스토리는 나중에 붙여도 늦지 않다. 관계에서의 중요함은 통로의 품질로 정해진다. 핵심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나보다 먼저 정의하고 그들의 KPI 언어로 충돌 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프로세스를 교정하며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로 명명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통로로 삼는다.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 곧 무게다.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가격을 매겨라. 최악의 경우 손실 한도를 선제 설정하고 임계치에 닿으면 자동 감속하는 킬 스위치를 제품 프로젝트마다 심어라. 무모함과 용기는 계산 하나로 갈린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의 결과물이 남의 시간을 절약하고 남의 삶을 강화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소음은 줄이고 실물만 남겨라. 선택은 작되 방향은 크고 말은 짧되 납품은 길어야 한다. 오늘 밤 북극성 문제를 한 줄로 쓰고 내일 아침 첫 산출물을 납품하라. 중요한 척의 시대는 끝났고 실제로 중요한 사람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지혜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다르게 만드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세상은 착한 얼굴 뒤에 숨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눈을 뜬 자만이 그 함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내는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무기를 단단히 벼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순간마다 지혜의 지도가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하나, 현실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세상을 이끌 것인가.